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 일대 황제 고종이 승하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종 황제 승하 소식에 독살설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여파가 3.1 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3.1 운동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었던 조선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 이름으로 불리며 평범한 식민지 청년으로 모던보이적인 생활을 했던 이봉창 의사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의 의거 활동 8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봉창 의사의 탄생부터 의거 활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1901년 8월 10일 아버지 이직유 씨와 어머니 밀양손 씨 사이에서 3남 중에서 둘째 아들로 오늘날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부터 금정에 있는 서당에서 3년간 한문을 배운 뒤 11살인 나이에 서울 용산에 있는 문창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하여 식민지 교육으로 국어를 대신해 일본어를 배우며 식민지 백성으로 일본에 동화된 신일본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의 가정은 처음에는 유복하였으나 아버지가 병에 걸리시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봉창 의사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15살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와다세 이도 제과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후 2년 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무라타 약국에 취직하게 됩니다. 제과점과 무라타 약국에서 일한 경험으로 이봉창 의사는 생활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면서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어에 능숙한 이봉창 의사는 약국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이노우에 사카이치의 도움으로 용산역에서 연결수로 취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봉창 의사보다 늦게 채용된 일본인이 자신보다 상급자에 오르는 등 승급과 급여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되자 그는 1924년 사직서를 내고 당시 국내보다 임금도 높고 일자리가 많은 일본 오사카로 가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가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면서 일본으로 떠나게 되지만 개인적인 차원이었을 뿐 반일민족 의식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일본 내지에서는 오히려 차별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뼛속 깊이 일본인이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1925년 11월에 오사카에 도착합니다. 일본으로 건너온 이봉창 의사는 가스회사에서 취직하면서 능수능란한 일본어 실력 때문에 일본인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지만 얼마 뒤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동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서 차별을 받게 되자 그만두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부둣가에서 막노동 일을 하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는 1928년 11월 일본의 새로운 천황 히로히토가 즉위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천황의 얼굴을 직접 보러 친구들과 교토에 가게 됩니다. 당시 천황의 즉위식이라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던 일본 경찰들은 여러 사람들의 몸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이봉창 의사를 수색하자 고향에서 온 한글과 한문으로 된 안부 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봉창 의사는 다른 일본인들도 몇 시간 뒤에 풀려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곧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무려 9일 동안 감금당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직장에 퍼지게 되자 직장 동료들은 이봉창 의사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를 따돌리고 심지어는 급료도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봉창 의사는 더욱더 신일본인이 되기 위해 1929년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조선인들과의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비누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본으로 데리고 온 친조카 이은임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봉창 이사는 조선인들이 거리에서 차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일본인인 척을 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자책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더 철저하게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로 1930년에 다시 마스이가주오라는 이름으로 도쿄에서 해산물 도매 상점과 가방 가게에서 일하게 되지만 일본인이 되기 위한 고립적인 삶을 살면서 그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과 조선인이라는 차별을 받은 울분이 쌓이게 되자 그는 조선인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1931년 1월 상하이에 도착하여 임시정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임시정부 간부들은 밤늦게 찾아온 이봉창 이사의 말과 행동, 복장이 일본풍이 강하고 조선에서 어떠한 활동한 기록도 없어서 그를 밀정이라고 판단하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이 내려와서 자신을 백정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봉창 이사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도 이봉창 이사를 일본 밀정으로 판단하고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봉창 이사는 임시정부의 감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시정부 직원들과 자주 술도 마시면서 대화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때 이봉창 이사가 술김에 일본 천황을 왜 죽이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일본 도쿄에 있었을 때 천황이 자신의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며 그때 총이나 칼이 있었으면 일본 천황을 처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김구 선생님은 이봉창 이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앞으로 다시 31살을 더 산다 하여도 과거 반생 생활에 맛본 것에 비한다면 늙은 생활이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1년 동안 인생 쾌락을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 쾌락을 위하여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고자 상의로 왔습니다. 이 말을 김구 선생님에게 하게 되자 짧은 시간 만에 둘의 관계는 두터운 관계가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폭탄 2개와 상하이에서 도쿄로 가는 이동 경비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선 폭탄 1개는 김홍일에게 부탁해 중국군 무기 공장에서, 다른 하나는 김연에게 부탁해 허난성에 있는 유치 장군에게서 구했습니다. 하나는 천황 폭살용, 다른 하나는 자살용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 경비는 만주나 일본에 많은 동포가 살고 있었으나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줄 형편이 못 돼서 미국, 하와이, 멕시코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재정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거나 반송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의 김경이라는 사람이 200여 달러를 모금해 보내왔습니다. 또 하와이 애국단 단원 안창호와 임성우에게서 1000달러의 자금이 왔습니다. 이렇게 김구는 천황 폭살을 위한 무기와 자금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봉창 이사를 만난 지 10달 만이었습니다. 1931년 12월 13일 이봉창 이사는 김구 선생님과 러시아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은 후 사진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봉창 이사는 먼저 친형 이범태에게 보낼 독사진을 찍은 후 가슴에는 선서문을 건 상태에서 수류탄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로써 이봉창 이사는 한인애국단 첫 번째 단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봉창 이사는 그 당시에 여유가 없어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정부가 자신을 신뢰하고 이러한 거사를 맡겨준 것에 대해 감격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2월 17일에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12월 22일 도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 오사카에 도착한 그는 관광, 쇼핑, 음주를 하는 등 모던보이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8일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으로 진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육군 시건병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 행사에 일본 천황도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봉창 이사는 즉시 김구 선생님에게 1월 8일에 거사를 한다고 정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2년 1월 8일 도쿄 요요기 연병장에서 육군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되자 수류탄을 던졌으나
마차 뒤에 떨어져 경미한 피해만 주었습니다. 이때 2,000여 명이 있는 일본 경찰들이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자 남들에게는 피해를 주기 싫어했던 이봉창 의사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그는 결국 일본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경시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의 의거 활동이 다른 독립운동에 무서운 파급력이 이어지는 게 두려운 일본은 언론을 통제합니다. 이봉창 의사는 모진 고문과 조사 속에서 배우를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단지 조선을 위해 일왕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만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1932년 10월 10일 불과 32살의 나이로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우라와 형무소 묘지에 매장되게 됩니다. 비록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실패했지만 그의 희생으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언론지인 국민일보는 조선인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하려고 했으나 불행히도 명중시키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반일감정 보도는 외교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상해사변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한 조선인 청년에게 뜨거운 독립의거 활동에 큰 기폭제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